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 K카에 대해서 간단한 제 생각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새벽 1시 10분인데 10월 1일이 되었네요. K카가 어제 오늘 2일간 IPO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핵심만 짚어서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카는 중고차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게 K카 홈서비스라는 건데 중고차를 구매, 판매, 그리고 경매도 하고 렌트 사업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집에서 휴대폰 하나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국의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서 차를 보고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구매한 다음에 3일 책임 환불제라고 조건 따지지 않고 환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청약일은 9월 30일에서 10월 1일이고요. 환불일은 10월 6일, 상장일은 10월 13일입니다. 현재 대체 공휴일까지 끼어서 요 환불 기간이 꽤 길죠. 그리고 현재 기관들의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의무 보유 확약 그리고 기타 조건들이 워낙 안 좋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까지는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비례 청약도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대신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서울증권에서 공동대표 NH투자증권과 동일한 조건의 주관회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 후 주식수, 공모자금을 봤을 때 총 공모자금이 3,366억인데 그 중에 91.7%가 구주 매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 약 9%의 금액만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최대 주주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가 구성했는 홀딩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K카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 기업을 성장시킨 다음에 다른 특정 기업이나 다른 곳에 매각을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매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또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모펀드들이 수익만 챙기고 도망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주가 하락의 위험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상장시켰다고 해서 그걸 바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조건들을 나름 정리하고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올린 다음에 한 1, 2년, 빠르면 1, 2년, 늦어도 몇 년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가 2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공모가 밴드 34,300원에서 43,200원이었는데 거기 하단을 훨씬 내려가는, 거의 한 20% 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내려가는 수치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PER 방식이 아니라 PSR 방식으로 이 기업 가치를 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모가 밴드를 좀 더 높게 잡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했는 걸로 보여집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22.40으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조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공모가가 워낙 뻥튀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2,693억으로 꽤나 공모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주조합들의 물량이 있는데, 공모가가 최종적으로 2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1인당 한 6,500만원 정도까지 우리 사주 물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6,500만원이면은 사실 충분히 이 우리 사주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기업의 공모가 25,000원이 사실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
살 수 있어도 막상 사는 직원들이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완전히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물량은 실권주가 발생해 가지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22.40보다 더 높은 물량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0.81인데 보통 외국계 증권사가 없으면은 이게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외국계 증권사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모가 자체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이걸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감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량에서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크게 줄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가는 증권플러스에 산다라는 물량이 5만원이 형성되어 있는 건 봤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은 수수료가 무료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2,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 2022억이고요. 장외가 의미는 없지만 2조 4천억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PR을 한번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2021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곱하기 1을 했을 때 상반기 곱하기 1을 했을 때 530억 8,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걸로 공모가 기준 PER을 계산하면은 22.65인데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했던 기업들 중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기업들의 평균 PER이 13.4입니다.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PER에 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그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를 하는 기업들 중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2개 기업을 봤을 때 롯데렌타라고 SK렌터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중고차보다는 렌터카 사업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거고 중고차 판매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거의 비슷한데 비중이 K카는 중고차에 더 많이 비중이 치우쳐 있고 그리고 롯데렌터카, SK렌터카는 렌트카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동일선상에서 봐도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청약대, 중복되는 청약은 없습니다. K카 주관사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앞에 보셨던 화면에서 주관되고 있는 주관사 말고 골드만삭스 증권사라고 공동대표 주관사가 있죠. 실제로 NH투자증권하고 동일한 물량을 배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K카가 정말 흥행에 성공을 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흥행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그래도 한번 지켜보고 또 하나의 표본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336만 주를 배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다 더해서 여기서 빼보니까 25만 909주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이게 아마 골드만삭스에서 개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인 것 같은데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서울지점에 방문해서 계좌 개설을 하면은 IPO를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물량은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개인에게 청약이 가능한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물음표 의문이 생겼고 이것을 빼고 나머지는 기관들에게 또 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22.4%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고 여기서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최대 주주 72% 구주 매출을 발생시키고 남는 게 72%고요. 한앤코오토 서비스 홀딩스 유한회사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사모펀드고요. 이 물량들도 기업이 충분히 커지고 나면은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매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요. 그때 주가가 상승 또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카 희석 가능한 물량으로 임직원 물량이 있고요. 약 200만 주 정도가 있는데 공모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 가능한 가격은 한 공모가의 40%에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추가 가능한 물량은 전체 물량의 약 4.28%가 됩니다. 거의 행사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동시에 들어올 때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주가 가치를 좀 끌어올리고 충분히 이 물량들은 보통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상장 직후에 단기간에 주가 상승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괜찮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중고차, 특히 렌터카 하는 그 롯데렌탈 관련 공부를 할 때 부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어서 K카도 그런 면에서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롯데렌탈은 부채 비율이 645%, SK렌탈은 429%인데 K카는 나름대로 144.86% 정도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K카가 그 중고차 플랫폼 이커머스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량 한 대당 팔았을 때 남는 이익률이라든지 회전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금이 잘 벌리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들이 있죠. 롯데렌탈이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낮아서 그런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롯데렌탈은 분명히 약간 단기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그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SK렌탈도 이 정도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K카 같은 경우에는 부채율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때는 공모가 하단 쪽에, 하단 미만으로 제시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훨씬 아래쪽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실제로 국내 기관 쪽에서 3건 정도 3개월 확약을 신청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미확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K카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요 예측과 PER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IPO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모가 자체가 뭐 굉장히 오버되어 있는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나름 그래도 안정적인 부채 비율하고 중고차 시장 쪽에 점유율도 괜찮고 나름 성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한 25,000원에서 약 30%에서 40% 정도만 빠지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기준에서 분할 매수로 첫 진입을 한다면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30% 정도가 빠지면 8,000원 정도가 되겠죠. 6,000원에 1,500원이니까 7,500원이네요. 그러면 17,5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부터는 충분히 진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경우에 상장 후 희석 가능한 물량이 2023년도 맞죠? 2023년도였습니까? 한번 보고 올게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보시면은 맞네요. 2023년도 8월 19일부터 행사가 가능하니까 상장하고 약 1년 10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는 하네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이 행사 가능한 기간을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모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매각 이슈에 집중을 한다면은 충분히 잘 대응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식을 사고 오른다면은 꼭 분할로 익절을 챙겨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도 상장 후에 1년의 보호 예수가 있으니까
상장일 날 주가가 아까 얘기 드렸던 30%에서 40% 정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라도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를 하고 1년 안에 어떻게든 쇼부를 보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량들이 행사 가능한 기간에 오기 전에 최대한 주가를 뻥튀기를 하고 이 물량들을 행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 이슈가 나오더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스스로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K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번 보시고 전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